A race on your side victory. 안녕하십니까, 빅토리 입시랩 이유승 대표이고요. 오늘도 윤현준 컨설턴트와 함께 안녕하세요. 이렇게 반갑습니다.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지금 장난 없죠.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방송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꿈과 꿈을 연결하는 학교 2022학년도 광운대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교과 안정을 광운대로 잡아도 될까? 나 4등급인데 광운대 도전해도 될까? 이런 분들, 학생분들께서는 이 영상을 보시고 내가 써도 되는 학교인지 그렇지 않은 학교인지 파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1학년들과 2학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내가 어떻게 생활기록부를 준비하면 좋을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현준 컨설턴트님에게 광운대학교는 어떤 학교인가요? 보통 보면 이제 인문 계열보다는 공학 계열이 좀 강한 쪽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인문 쪽에서는 일단은 또 상담 쪽이 강하죠. 그렇죠. 상담 쪽에서는 이제 산업 심리 쪽에 강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네. 특히 광운대 같은 경우는 전공 적합성에서 비교과 부분에서 생기부가 정말 잘 되어 있다라는 친구 4등급 초반까지는 한번 넣어볼 만한 네. 그런 대학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그리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작에 앞서서 주관적인 의견이 다소 들어가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려볼게요. 목차입니다. 2021학년도와 2022학년도는 어떤 변화가 있었고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의 예상 등급과 학생부 종합전형, 참빛 인재전형과 소프트웨어 인재전형, 그리고 3학년 활동은 어떻게 채워야 합격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1학년도와 2022학년도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차근차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운대학교의 인원 변화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이렇게 광운대학교의 메인 전형인 참빛 인재 전형은 523명에서 491명으로 32명이나 줄게 들었고요. 교과 성적 우수자 같은 경우는 151명에서 202명으로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인원의 감소와 이렇게 인원의 증가는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요? 작년부터 인원이 많이 좀 줄어들었잖아요. 네. 이런 영향도 좀 있을 거고요. 네. 아마 대학들도 이제 블라인드 처리되면서 데이터들이 하나씩 쌓이고 있는데 네네.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교과 성적 우수자가 네. 빠지는 인원이 또는 충원 인원이 좀 작으니까 조금 더 늘어놓지 않았나 이렇게 한번 예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과 성적 우수자의 경우는 51명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51명이 증가했구나가 아닌 기존의 151명에서 3분의 1만큼 더 늘어난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엄청난 인원의 숫자가 증가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합격자의 성적 또한 작년보다는 조금 더 수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한 논술은 이렇게 19명이 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생각해보면 과연 1등급, 2등급, 3등급 친구들이 광운대학교의 논술 전형을 지원할까? 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또 아니라고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논술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가 또 없기 때문에 그렇죠. 논술을 좀 잘 준비하는 친구들이라면 한번 빛을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충원율도 많이 일어나는 학교 중에 하나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모든 전형에서 수능 최저가 없는 광운대학교의 경우는 2등급 때, 3등급 때, 그리고 그런 학생들이 교과 안정권을 잡기 위해서 많이 지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원율도 많이 발생하는 학교들 중에 하나이고요. 그렇죠. 네네. 자, 또한 이번 연도 교과 성적이 낮아질 수 있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충원 합격자를 5차까지 선발한다는 겁니다. 과거에 이렇게 광운대학교는 4차까지 선발하였는데 이번 연도에는 5차까지 선발을 한다는 점이 눈에 띄게 되는데요. 인포로님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이거는 강원대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상위권 대학 말고는 네네. 지고국도 많이 깨지고 있지만 네네. 일단은 빠지는 인원들 때문에 이렇게 강원대도 5차까지 만들지 않았나. 자, 네. 작년 같은 경우에도 모 학과의 같은 경우에는 4차까지 가는데 예비번호가 40 몇 번까지 간 적도 있거든요. 10명 전반대 모집 인원이었는데 40번 거의 근처까지 갔다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아무래도 충원율이 많이 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습니다. 마지막까지 또 안 들어오게 되면 그대로 또 2월 되기 때문에 그것을 줄이고자 5차까지 만들어낸 게 아닐까 이렇게 한번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수시 2월이 인원 없이 꽉꽉 채워서 선발하겠다는 광운대학교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학령 인구의 감소와 지방 사립대 미달들이
서울권에도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요. 이번 연도 전화도 좀 잘 받아야 되겠고 홈페이지도 한번 잘 확인해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많은데 우리 아이가 이제 전화를 못 받게 되면요, 등록에는 두 번째 전화로 또 가고 두 번째까지 안 받게 되면 또 세 번째 전화까지 가게 되니까요. 자, 누구라도 전화기 잘 들고 있으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학생부 교과의 반영 비율도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2021학년도의 경우는 교과 전형과 논술 전형에서 1학년 때 20%, 2학년 때 40%, 3학년 때 40%로 학생을 선발하였지만 이번 연도의 경우는 전학년 이렇게 100%로 동일하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3학년 1학기 성적이 과거에 좋지 못했다.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 좋지 못했다라고 한다면은 큰 타격을 종합전형과 교과전형에서 입었겠지만 이번 연도부터는 이렇게 광운대처럼 전학년 동일하게 맞추기 때문에 3학년 1학기가 조금 힘들었던 친구들도 한편으로는 위안을 삼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크게는 한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한 가지는 이제 모든 대학들이 이제 네네. 학년별 구분 없이 전 과정을 다 본다. 이런 부분에서 광운대도 따라가는 부분도 있는데요. 두 번째는 3학년 때 진로 선택 과목으로 인해서 네. 실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과목들이 좀 줄어든 부분 때문에 전학년을 다 보게 되는 경향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종합전형에서도 이렇게 미세한 차이가 있었는데요. 기존 전공적합성과 인성을 가장 많이 보았던 광운대학교의 경우는 전공의 깊이와 능력을 많이 평가하였고 공동체와 함께 성장하는 학생을 선호하였다면 2022학년도 같은 경우는 학업적인 성적 또한 받쳐주는 학생을 선발하겠다. 이런 의지가 좀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성적을 옳은 학생을 선발하겠다라는 느낌이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공동체 활동을 많은 학생들이 못했을 것이고 그 부족한 부분을 학업에서 채우는 학생을 선발하겠다라는 것이 간접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뭐 사실 작년 데이터도 많이 저희들이 분석하고 했잖아요. 네네. 이 부분에서 보게 되면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 때문에 네네. 비교과 활동적인 측면보다는 학업 영향적인 측면이 좀 많이 드러났던 부분이고 네네. 실질적으로 약간 이제 학업량에 대한 레벨이 좀 더 올라갔다고 봐야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까 대표님이 이야기했듯이 인성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활동을 좀 많이 못하니까 네네. 좀 내려놓고 학업 영향에서 조금 더 보겠다. 네. 예, 정말 미세한 차이인 것 같지만요. 저게 정말 큰 변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이런 부분 자기 생활 기록부를 보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변경 사항을 한번 정리해 보면 학생부 교과에서 작년보다 많이 선발한다라는 말은 합격자의 성적이 내려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겠고요. 충원율을 4차에서 5차까지 선발한다라는 것은 문 닫고 들어가는 성적이 내려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반영 비율의 변화가 달라졌다라는 것은 3학년 1학기가 망쳐도 혹은 이렇게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2학년 때 성적이 오르면 좀 봐줄게 라는 마인드가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참비린제 평가 방법이 달라졌다라는 것은 뭐 전공성도 전공성이겠지만 공동체보다는 본인의 학업을 위해 많이 노력을 했다면 선발할 거야 라는 식의 뉘앙스가 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은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의 경우는 졸업자와 졸업 예정자 모두 추천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추천 인원의 제한도 없고요. 그리고 졸업 예정자 또한 3학년 1학기까지만 반영을 하니까 작년에 재수 생각 없이 3학년 1학기까지만 신경 쓴 친구, 2학기 때는 왕창 논 친구들도 이번 연도에 지원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대부분 다 그런 친구들이 많죠? 예. 내가 재수할 줄 누가 알았겠어. 광운대 같은 경우는 항상 수능 최저가 없었고요. 1000점 만점으로 교과 100%로 선발한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서 신기한 게 동점자 처리 기준이 생활기록부 2학년 성적의 우위자라고 선발하겠다는 건데요. 만약에 2학년 성적이 우수하지만 3학년 성적이 좋지 못하더라도 이번 연도에서는 광운대에는 유리하게 또 작용되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과연 동점자가 몇 명이나 나올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논술처럼 한 전형에 정말 많은 인원이 쏟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속에서 일단은 성적 우수자를 본다는 자체가 좀 어느 정도 비율이 될까 이건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기도 한데요. 네네. 실질적으로 이제 알아봤을 때는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얘기를 해요. 음.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부분이냐 대학별로 조금씩 미세한 차이를 두기 때문에 거기서 예를 들어서 만약 0.1점, 네네. 0.2점이라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2학년 성적 우위자 말씀드렸잖아요. 3학년 때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 성적대가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네. 2학년 때로 본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제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국영수사, 자연계열은 국영수과고, 스포츠융합과학과는 국영사과로 이렇게 수학 빼고 평가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광운대학교 교과 환산 점수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게 등급, 그리고 이수 단위, 그리고 반영 점수,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자, 볼게요. 위에서 보면은 1등급은 이렇게 100점, 2등급은 98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 4단위가 있습니다. 4단위에다가 곱하기 2등급은 얼마일까요? 라고 한다면 98점이 되겠죠. 98점에다가 곱하기 4단위를 하고, 여기는 4단위에다가 3등급이니까 96점이네요. 그럼 96 곱하기 4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계산을 하다 보면 국어 과목 같은 경우는 1454점, 영어 같은 경우는 지금 안 보이는데 네,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1722점, 1164점에다가 이렇게 단위수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15개, 13개, 18개, 17개를 이렇게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다 보면은 이 친구의 환산 점수는 968.276이 나오는 겁니다. 네, 이렇게 모두 다 계산을 하게 되면 이 학생의 점수는 인문계 기준에서 96.827581 받게 되는데요. 여기서 나누기 100 곱하기 1000을 하게 되면 968.2758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니까 968.276을 받게 되는 겁니다. 환산 점수로 보게 되니까 2등급이 98점, 그러니까 980점대고 3등급이 960점대이면 2.5등급 같은 경우는 970점 정도가 되겠네요. 근데 이 친구 환산 점수를 보니까 970점이 조금 안 되니까 2.5등급 이상, 그러니까 2.6, 2.7 정도가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단순하게 이렇게 환산 점수를 계산해 보니까 2.72등급 정확하게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경우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강원대 같은 경우 2등급, 3등급, 4등급 학생이 지원하는 등급대가 많잖아요. 네네. 그 부분에서 보면 등급별로 반영 점수 차이를 2점밖에 안 줬다는 것들은 가능성이 좀 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내가 혹시 4등급이라도 한번 이렇게 지원해 볼 수 있다. 여기서도 한번 엿볼 수 있는 거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 4등급이 작년에 이렇게 실제로 합격한 사례들이 있었는데요. 네네. 그런 분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시는 것과 같이 2021학년도 광운대 최종 등록자 평균입니다. 합격자 평균 아니고요. 등록자 평균인 겁니다. 그래서 합격을 하고 빠질 사람 빠지고 최종적으로 등록한 사람들의 평균인 겁니다. 이 최종 등록자 평균이야말로 가장 정확한 수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5차 충원율로 인해서 작년보다 충원의 비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매번 말씀드리다시피 10명 미만의 학생을 선발하는 학과는 굉장히 경쟁률이 크게 작용하는데요. 이번 연도 경쟁률이 높아질 학교가 어디일까요? 라는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는 이 표를 보면서 그런 것들을 유추할 수 있겠는데요. 우선 자연계열의 경우 이렇게 평균 등급대는 잘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광운대학교가 2등급에서 2.5등급 정도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광운대 명성답게 적절하게 평균 성적이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번 연도도 마찬가지로 평균 성적은 지금 보시는 평균 성적보다 여기 나와 있는 평균 성적보다는 조금 낮게 형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자연계열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허나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이해가 살짝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국어국문학과가 2.76등급이고요. 지금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산업심리, 아까 전에 윤현준 컨설턴트님께서 말씀하신 산업심리도 사실 인기학과 중에 하나이죠. 그렇죠. 그리고 국제통상학과도 이렇게 3.39로 되어 있지만 인기학과이기는 합니다. 자, 법학과의 경우는 워낙 법학과는 인서울에 많지 않기 때문에 한 요 정도 성적대가 유지된다는 것 인정할게요. 그러나 국제통상학부나 혹은 이렇게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점수를 보게 되면 학교 레벨에 비해서, 그리고 학과 네임밸류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 점수가 형성되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국어국문학과가 인기학과일까요? 아니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 인기학과일까요? 여기대로 본다면 국어국문학과가 인기였네요. 작년에 뭐 강원대가 국어국문학과가 인기였던 모양이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는 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 더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건 강원대뿐만이 아니라 다 비슷한 경향이죠. 그리고 산업심리과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유명한 과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네네네. 작년에 아무래도 그러니까 누구나 다 지원할 거라는 그런 예측에 의해서 조금 두려워서 좀 빠진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셔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연도에 3.42, 3.61, 3.39만 믿고 국통, 미커, 산업심리를 넣는 친구들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작년 성적만 믿고 이렇게 막 넣으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로봇 학부라든지 미디어, 심리, 국제통상 같은 경우는 작년 성적보다는 소폭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학생부 종합전형인 참빛 인재 전형과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교과에서 2등급대나 혹은 3등급대가 합격을 한다면 종합전형에서는 3등급 후반이나 4등급대가 이제 형성되는 학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과연 작년에는 어땠을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광운대학교의 참빛인재 전형 최종 등록자의 단순 학생부 평균 점수입니다. 자연계열이고요. 경쟁률을 보게 되면 이렇게 2019학년도부터 2021학년도까지 점차 감소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경쟁률이 높아지게 되면 성적도 올라가고 경쟁률이 낮아지게 되면 성적도 낮아지는 결과들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연계열의 경우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교과 점수에서 밀리지 않으려면 3등급 초반 정도는 나와야 한다라는 결론이 나오는데요. 하지만 이는 단순히 최종 등록자의 평균일 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3등급 후반이나 4등급 학생인데 전공성을 많이 보는 광운대학교에서 전공성을 잘 준비하였다면 광운대학교를 상향으로 한번 도전해봐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업 역량이 5%나 증가하였지만 전공성에서 내가 우수함을 나타낸다면 저는 도전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네, 특히나 이렇게 건축공학과라든지 이렇게 건축학과 경우는 3등급 중후반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게 되었죠. 이렇게 경쟁률이 높아졌었던 이유들도 작년에 이렇게 학생부 등급이 낮았기 때문에 지원을 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다른 부분으로 한번 또 접근하게 되면 이런 부분이 있죠. 생각보다 작년부터 건축이나 건축공학, 토목, 아니면 이제 건축환경 네. 또는 이제 환경공학 네. 이런 부분이 인기학과가 됐거든요. 네. 뭐 그럴 걸 약간 예측을 했지만 대학별로 지금 그 제가 말했던 건축이나 이런 환경공학도 이제 위상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올해도 마찬가지 현상을 좀 나타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이렇게 좀 예측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인문계열은 어떨까요? 인문계열에서 마찬가지로 점점 이렇게 경쟁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2019학년도 같은 경우는 12.87에서 이제 2021학년도 같은 경우는 9.06대 1로 떨어졌는데요. 이에 등급 또한 마찬가지로 이렇게 점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2.99, 3.14, 3.12, 3.21, 3.58 이런 식으로 거의 모든 학과들이 등급대가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머님들께서 혹시 찾으셨나요? 바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과 경영학부입니다. 이 두 학과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인기 학과라는 거겠죠. 경영과 미디어를 준비하는 인문계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경영을 준비할 때도 어떤 경영인이 되고 싶은 건지, 미디어를 준비하면서 어떤 언론과 저널리즘을 공부하고 싶은 건지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이 표를 또 보면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이렇게 국제학부 혹은 이제 동북아 문화산업부를 좀 더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작년과 편차가 크게 떨어지는 점수대인 학교들은 올해 변수가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어머님들께서 주의 깊게 바라보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일 겁니다. 또 하나를 추가하게 되면 자세히 보시게 되면 지금 도표에서요. 저는 이제 행정학과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네. 행정학과 같은 경우에는 작년 기준으로 이제 약간 조금 타이트하게 전공성을 좀 많이 보지 않았나. 네. 거기에다가 또 면접 질문도 이제 핵심 질문을 좀 많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네. 물론 교수님마다 약간 차이는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네네. 특히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봤을 때 행정학과에 이제 보면 지원율에 네. 비해서
등급 자체가 심하지 않다는 것. 아, 그렇습니다. 이런 요소들도 한번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또한 이제 광운대학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에는 정말 너무나 친절하게 어떤 학생들이 합격했는지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점점점점점점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광운대가 어떤 학생을 선호하는지가 이렇게 나와 있게 되는 거고, 또 아직 생활기록부 안 끝났다면 이렇게 과별로 핵심 추천 도서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라도 좀 넣어줬으면 광운대한테 좀 이쁨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표 보시면 어머님들 헷갈리시는 게 가로축, 세로축이 되어 있잖아요. 네네. 가로축은 이제 0점에서 100점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네. 세로축은 등급별로 나와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메인 전형인 학생부 종합 전형은 어떨까요? 참빛 인재 전형과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이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졸업자, 졸업 예정자 모두 지원이 가능하고요.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면접 날짜는 11월 6일부터 11월 7일까지인데 학과마다 조금 상이하니까 이제 구체적인 날짜는 학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기소개서 제출도 있으며 9월 15일, 17시까지입니다. 1단계에서는 서류 100%로 3배수 이렇게 선발하고 있고요. 2단계에서는 이렇게 면접을 보게 되는데요. 방송을 찍고 있는 7월 21일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면접 변경사항이 언제 나올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변경사항이 생긴다면 빠르게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운대 1단계처럼 이렇게 합격자 발표와 면접 날짜가 가까운 경우는 미리 합격할 것을 대비해서 면접 연습을 해야겠죠. 뭐 학교별로 지금 현재 바로 면접 연습을 준비시키는 학교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 그게 전략이지 않을까. 아직까지 생기부 마무리되기 전까지 자소서 라인을 못 짜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럴 때 본인의 1, 2학년 생활기록부를 보면서 면접 준비하다 보면요. 또 뭐가 나오느냐, 여기에서 3학년 때 내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뭐였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혹시나 생기부가 마무리 안 됐다면 상담을 통해서 조금 더 할 수 있는 부분을 채워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고른기회 전형은 면접이 없는 서류 100%니까요. 이것도 한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콘텐츠를 좀 할 건데, 이것을 보기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은 광운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은 3등급에서 4등급 학생들이 지원할 것입니다. 상위권 학종 지원자들은 정말 단점이 없는 학생들이 들어올 것이지만 중위권 학종 지원자들은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게 느끼는데요. 즉 모두 다 내 경쟁자들이 장점만 있는 학생이 들어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학업 역량이 부족할 수도 있고 전공성이 부족할 수도 있는데요. 모든 학교가 비슷한 학종 평가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하지만 특히나 3등급 때 친구들은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잘 듣고 혹여나 생활기록부가 아직 마감되지 않았다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요. 2등급 때 친구들이 광운대를 학종으로 지원하지 않을 것이고 3등급 때 친구들이 광운대를 학종으로 지원할 텐데 전체적인 교과 성적은 다들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전공에 꼭 필요한 주요 과목들의 점수는 다른 과목에 비해서 높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 과목인데요. 도전적인 과목을 이수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가? 바로 이런 게 선택 과목이겠죠. 학교에서 내가 꼭 들어야 할 선택 과목이 있음에도 안 듣는 것과 없어서 못 듣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없어서 듣지 못했다면 반드시 다른 부분에서 못 들었던 부족한 과목을 채우려는 노력을 하셔야 될 겁니다. 즉 내가 경쟁할 사람들은 나랑 비슷한 성적대를 가지고 왔을 것이며 전공과 관련한 점수가 타 교과에 비해 높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내 부족한 점수를 극복하기 위해 학업 역량의 문장화된 세특이 작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혹시 세특에 대해서 내가 이제 정확한 기록을 남기지 못한다면 하나의 키워드를 넣어놓고 어디로 빼느냐? 자기소개서로 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광운대는 이 전략이 통하니까요. 이런 전략도 지금 현재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전공 적합성입니다. 자, 지원 전공에 관련된 교과 탐구 활동에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가?
를 질문하셨는데요. 즉 내가 갈 학과와 관련한 탐구 활동이 있고 그것이 여기는 호기심으로만 되어 있지만 내가 남들을 이기고 합격하려면 호기심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자랑하셔야 하기 때문에 깊은 탐구가 필요합니다. 즉 내가 단순히 자료를 찾고 비교를 하는 활동 이상의 깊은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노력이 탐구 활동에 반드시 있어야겠습니다. 또한 앞서 학업 역량에서도 드러나 있는 도전적인 과제입니다. 실패해도 괜찮으니까 도전해보고 성적이 좋지 않아도 내가 꼭 필요한 과목이라면 이수를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광운대는 융합적 인재와 도전적 인재를 선호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컨설팅을 하다 보면 지원 전공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생기부를 정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3년 동안 방송반 했다고 나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갈 거예요. 신방과 갈 거예요. 이런 것도 아니고요. 마케팅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경영학과에 진학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갈 학과가 어떤 것들을 배우고 학교 커리큘럼을 꼭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네. 되고요. 정 안 되면 학교 홈페이지 학과 사이트로 들어가시고요. 그 아래쪽에 보면 학과 사무실이 있어요. 그러면 전화해서 정말 가고 싶은 학과라면 전화해서 여쭤봐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갈 학과가 어떤 것들을 배우는지 좀 학교 커리큘럼을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알아야 뭐 교내 활동에 대한 연관성을 설명하고 관심 분야에 대한 지적 관심이 표출되는 교내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은 발전 가능성입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식의 폭을 확장하고 새로운 것을 창출하려고 하는가입니다. 뭐 맨날 학교에서 배운 내용만 가지고 교과심화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책을 통한 지식의 확장, 그것을 수행평가에 적용해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야말로 저는 진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책과 수행평가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지만 우리 애들은 안 해. 3학년에 몰아서 하는 친구가 있는데 저도 이제 생활기록부를 읽다 보면 1, 2학년 때 그런 활동이 하나도 없어요. 네. 갑자기 3학년 때 보면요. 모든 게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맞아요. 예, 이런 부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강원대 앞쪽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성적이 동점일 경우에는 어느 2학년 걸 본다고 했잖아요. 네. 마찬가지예요. 예. 세특도 갑자기 만들어낸 학생보다 물론 만들어낼 수는 있어요. 네. 왜냐하면 아직까지 전공에 뚜렷한 지식이 없으니까 네. 내가 3학년 되면서 진짜 깊이 있게 할 수는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아무리 못해도 2학년 2학기 때부터 되어 있는 연결 과정을 좀 한번 좀 더 심화하는 이런 부분도 지금 현재 혹시 방송을 보고 있는 고1, 고2 학생도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 윤프로님께서 말씀하신 것 자체가 스토리라고 불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1학년 때의 심화, 2학년 때의 심화가 3학년 활동이 되어야만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궁금해가지고 제가 찾아봤어요. 외연이라는 게 뭐냐면 일정한 개념이 적용되는 전범위라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경험에 대해서 콕 집어서 하는 것보다 그것을 배운 내용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확장하려고 하는가, 넓게 보았는가, 그런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음은 인성평가입니다. 인성평가는 이렇게 크게 나눠져 있어서 평가받기는 참 어렵기는 해요. 왜냐면 안착한 친구가 없으니까 생활기록부에.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또 다뤄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다른 학교와 달리 광운대는 25%씩이나 보고 있기 때문에 또 작년에 30%였고요. 자, 그럼 어떤 것들이 가장 중요시하게 볼까라고 보면 학업 활동에 있어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꾸준함을 보이고 있는가, 이거는 뭐 다 있는 거고,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여도 일관된 모습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경험이 있는가, 이것도 마찬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하는 친구 다 잘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밑에 세 가지 부분입니다. 자, 구성과 화합을 이끌어가기 위해 어떤 활동을 했는지입니다. 또한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세웠는가입니다. 이렇게 인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남을 돕는 일방적 행위보다는 공동체가 나로 인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갔는가,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가장 잘 보이는 것이, 유리한 것이 일반고에서는 반장 혹은 부반장 정도가 될 수 있겠죠. 또는 학생회까지도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학생회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죠. 혹은 네. 이제 멘토 멘티도 괜찮고요.
자, 이렇게 제가 지금 중요하게 말씀드린 부분들이 내 생활기록부에 잘 녹여져 있다면 저는 4등급이라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윤현준 컨설턴트와 함께 광운대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나의 생활기록부를 보면서 내가 광운대학교가 원하는 인재인지 그렇지 않은 인재인지 한 번 더 체크하시고 대학 라인을 세우시는 데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우승 대표와 윤현준 컨설턴트였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학 합격이 어렵다고? 과연 그럴까? 너도 할 수 있어. 수시 어렵지 않아. 내가 도와줄게. 우리가 있잖아. 학생이 다치지 않는 입시. 대학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 많은 학부모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2022학년도 빅토리 입시랩 수시 결과 컨설팅 모집을 시작하겠습니다.